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SPSS를 이용한 주요 통계 분석 기법을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SPSS 통계 분석이 많긴 하겠지만 오늘은 요인 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 4개로 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진행하는 실습은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회귀 분석 정도일 거고, 더 필요한 다중회귀 분석이나 매개 검증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석 방법의 목적, 그리고 이론적 배경, 그리고 실제의 SPSS에서 실행하는 방법과 결과 해석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 뭐 목적과 이론적 배경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SPS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냥 알짜배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썼던 방법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SPSS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은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PPT를 함께 올려드릴 테니 SPSS 버튼을 뭘 누르는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스킵하시고 PPT를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중회귀 분석인데요. 다중회귀 분석은 하나의 종속 변수에 대해 2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각 독립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종속 변수의 변화가 각 독립 변수로부터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요 검토 항목은 아까 전 회귀 분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정 개수 R 제곱 설명력을 보고요. 아노바 분산 분석을 보고 유의미한지 P값을 보고요. 그리고 회귀 개수의 유의성 T값과 P값 등을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중 공선성 VIF 값을 통해서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과도하지 않은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VIF가 10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다중회귀 분석을 보시면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는 영상을 좀 통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분석은 다중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하나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다루었던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해야 하지만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이라면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회귀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나누는 기준은 이 독립 변수의 개수인데요. 물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모두 등간 또는 비율 척도인 이 양적 변수여야 합니다. 단순선형 회귀 분석의 회귀 모형을 보면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1 더하기 엡실론이었다면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회귀 모형은 독립 변수 x가 i게이므로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더하기 이게 점점점 가서 베타 i xi 더하기 엡실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 이 잔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도 회귀 분석에서 꼭 확인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 아닌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넣은 다중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수의 독립 변수들을 고려하여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석도 독립 변수 각각을 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독립 변수들을 고정시킨 상태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전국 370개 매장에 있는 A 브랜드를 대상으로 TV 광고 빈도와 리플렛 광고 빈도를 이 매장별로 파악한 거고요. A 브랜드 만족도는 0에서 100점 사이로 매겨진 이 점수입니다. TV 광고 변수와 리플릿 광고 변수, 그리고 A 브랜드 만족도 변수 모두 양적인 비율 척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TV 광고와 리플릿 광고가 A 브랜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프로그램 상단 분석, 회귀 분석, 선형으로 들어가면 선형 회귀 창이 뜨는데요. 종속 변수 칸에는 A 브랜드 만족도 변수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독립 변수 칸에는
TV 광고와 리플릭 광고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방법은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에 보다 유익한 독립 변수가 선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SPSS 프로그램에서는 입력, 단계 선택, 제거, 후진, 전진 이렇게 5개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입력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연구자가 선택한 독립 변수를 모두 포함시켜 분석 결과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통제 변수를 활용하여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보기 위함이거나 조절, 매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할 때 입력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전진인데요. 전진 방법은 종속 변수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유의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후진은 전진과 반대로 모든 독립 변수를 전부 투입시킨 상태에서 종속 변수와 가장 유의한 독립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면서 유의하지 않는 변수가 없을 때까지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단계 선택은 전진과 후진 방법을 섞은 방법인데, 전진 방법이 이제 다른 변수가 추가로 들어오면 기존 유의했던 독립 변수는 분석하지 않거든요. 근데 단계 선택에서는 이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면 기존에 유의했던 독립 변수도 다시 분석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전진과 후진보다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단계 선택 방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거는 연구자가 선택한 독립 변수를 제거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거를 분석하게 되면은 독립 변수는 나오지 않고 상수만 나타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단계 선택 방법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에서 단계 선택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통계량을 누른 다음에 기술 통계와 공선성 진단을 체크해 주시고 계속, 그리고 최종 확인을 누르면 다중선형 회귀 분석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기술 통계량과 상관계수표가 나타나고요. 입력 제거된 변수표가 나타납니다. 저는 단계 선택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종속 변수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부터 차례로 추가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모형 1에서는 TV 광고가 입력되었고 모형 2에서는 리플렉 광고 변수가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형 요약, 아노바, 개수표를 차례로 확인할 건데, 자,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모형 2번의 결과만 보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계 선택 방법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했는데 표의 맨 아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게 모형 3이라면 그 모형 3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형 요약표는 R제곱, 수정된 R제곱 값을 나타냈는데, 자, 지난 시간에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R제곱이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R제곱, 이 결정개수라고도 하죠. 이 결정개수는 독립변수가 많아질수록 1에 가까워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여러 개 투입되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결정개수만으로는 설명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R제곱 옆에 있는 수정된 R제곱 값으로 설명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수정된 R제곱 또는 조정된 R제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저는 모형 2의 수정된 R제곱 값을 보면 지금 0.35로 나타났네요. 따라서 35.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노바표를 보면 여기서 F 통계량과 유의 확률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모형 2칸에 F는 지금 102.388, 유의 확률은 0.000으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개수표를 보면 단순회귀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수표가 실제 연구자가 회귀 분석을 통해 알고자 하는 이 연구 가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표인데, 개수표의 모형 2를 보면 TV 광고와 리플렉 광고 모두 T 통계량에 따른 유의 확률이 0.000 그리고 0.044로 유의 수준 0.05 미만으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기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TV 광고와 리플릭 광고가 종속 변수인 A 브랜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좀 더 정확하게 결과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쉬운 이해를 위해 회귀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Y는 지금 종속 변수이니까 A 브랜드 만족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A 브랜드 만족도는 지금 상수 37.257 더하기 첫 번째 독립 변수인 이 TV 광고의 비표준화 개수의 베타값 0.772, 그래서 0.772 곱하기 TV 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플릭 광고의 비표준화 개수의 베타값 마이너스 0.198, 따라서 마이너스 0.198 곱하기 리플릭 광고로 회기식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TV 광고는 리플릭 광고가 회기식에 포함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리플릭 광고가 고정되었을 때 TV 광고가 1 증가하면, 그쵸? 독립 변수가 1 증가하면 A 브랜드의 만족도는 0.771만큼 증가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베타 값이 지금 양수잖아요. TV 광고는. 따라서 증가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리플릭 광고는 TV 광고가 회기식에 포함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TV 광고가 고정되어 있을 때 리플릭 광고가 1 증가하면 A 브랜드 만족도는 마이너스 0.198만큼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베타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감소라고 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 하나하나를 떼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독립 변수가 하나의 회귀 시간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누군 작고, 이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러 개의 독립 변수들은 단위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독립 변수의 단위를 나타낸 이 비표준화 개수의 베타 값으로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독립 변수의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표준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모든 독립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0과 1로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개수표의 표준화 개수의 베타 값입니다. 자, 우리는 표준화 개수의 값을 통해서 독립 변수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음수, 양수, 이 부호는 다르지만 부호 없이 절대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TV 광고의 표준화 개수 베타 값은 0.573입니다. 자, 리플릭 광고는 0.087이네요. TV 광고가 리플릭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크죠. 따라서 TV 광고가 리플릭 광고보다 A 브랜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TV 광고는 57.3%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반면 리플릭 광고는 8.7%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절대값이 아닌 표에 나타난 부호를 한번 다시 넣도록 해봅시다. 자, TV 광고는 지금 양수입니다. 따라서 정적 영향을 57.3%에 미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디에? A 브랜드 만족도에. 반대로 리플릭 광고는 음수잖아요. 마이너스가 떴으니까. 따라서 부적 영향을 8.7%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개수표의 비표준화 개수 베타 값은 독립 변수 각각의 단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영향을 보는 값이라면, 표준화 개수의 베타 값은 독립 변수들의 단위를 표준화한, 쉽게 말해서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로 단위를 통일한 값으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값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네, 다음은 매개 효과인데요. 매개 효과는, 그 매개 효과는 소논문 할 때는 매개 효과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박사 학위 논문이나 이럴 때는 매개 효과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네, 교수님들이 왜 매개 효과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매개 효과를 검증을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개 효과는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제3의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바론과 케니의 절차와 부트스트래핑 방법 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거의 바론 앤 케니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x가 y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x가 매개 변수 m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x와 m을 동시에 y에 투입했을 때 m의 효과가 유의하면 매개 효과가 일부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간접 효과의 신뢰 구간이나 소벨 테스트 그리고 SPSS의 프로세스 마이크로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 해석에서는 완전 매개란 표현과 부분 매개란 표현을 쓰는데 완전 매개란 X의 간접 효과만 있고 직접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부분 매개란 간접 효과가 직접 효과 모두 남아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사실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서 영상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방법은 총 3단계의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서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하는데 제가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모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모두 양적인 변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계마다 설명과 분석을 함께 할 거니까 저와 함께 따라하면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SPSS 화면에 지금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라고 제가 변수명을 이렇게 아예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 자료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매개변수는 또 어떤 변수인지, 종속은 또 어떤 건지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딱딱딱 한 후에 저와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자, 위계적 회귀 분석은 총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이 첫 번째 1단계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 기억나시나요? SPSS 프로그램 상단 분석, 회귀 분석, 선형으로 들어가서 종속 변수 칸에 매개 변수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 칸에 독립 변수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더빈 왓슨 값을 보고자 한다면 오른쪽 통계량을 눌러서 더빈 왓슨 값을 체크해 주시고 최종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 결과창이 나타나는데 먼저 아노바표의 F값 옆에 있는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은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아노바표에서 유의 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면 회귀 모형이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수를 가지고 지금 선형 회귀 분석을 했는지 한번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자, 저처럼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났다면 그 아래에 있는 개수표를 보는데요. 자, 개수표에서 독립 변수가 있는 칸의 가장 오른쪽 유의 확률 값을 확인합니다. 자, 만약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면 우리가 보고자 한 1단계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매개 변수 회귀 분석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처럼 0.05 미만으로 나타나야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단계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3단계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자, 2단계와 3단계는 이 SPSS 프로그램에서 한 번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는 지금 1단계 과정과 똑같이 SPSS 프로그램 상단 분석, 회귀 분석, 선형으로 들어가서 종속 변수를 종속 변수 칸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 칸에 독립 변수를 넣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2단계를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독립 변수 칸 오른쪽 위에 있는 다음을 눌러주면 새로운 블록이 생기죠. 자, 여기에 매개 변수만 넣어주면 3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한 방법이 단계별 변수 투입 방식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위계적 회귀 분석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자, 3단계는 이 투입된 독립 변수가 2개로 되어 있는 지금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다중 공선성을 꼭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통계량을 누른 후에 공선성 진단을 체크해 주시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자, 아래 방법은 입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최종 확인을 누르면 출력 결과창에 2단계와 3단계 결과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자, 모형 1에 있는 값들이 2단계에 대한 결과값이고요. 모형 2에 있는 값이 3단계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자, 1단계와 마찬가지로 아노바표의 유의 확률부터 파악을 해주는데요. 2단계와 3단계에 대한 결과, 이 모형 1과 모형 2의 유의 확률이 모두 0.05 미만으로 나타났는지 파악합니다. 자, 둘 다 유의 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타났다면 지금 2단계, 3단계 모두
회귀 모형이 적합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래 개수표를 봐야 합니다. 자, 먼저 개수표에서 2단계 결과가 나타난 모형 1부터 보시죠. 자, 독립변수가 쓰여있는 맨 오른쪽 이 유의 확률을 보니까 저는 0.05 미만으로 나타났네요. 만약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면 3단계까지 볼 필요 없이 이 모형 2까지 볼 필요 없이 매개변수 회귀 분석에 대한 검증은 종료됩니다. 매개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1단계와 2단계 모두 0.05 미만으로 나타났다면 저와 함께 3단계 결과를 보면 됩니다. 자, 3단계. 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거잖아요. 자, 개수표의 모형 2의 값을 보면 되고요. 상수값은 뭐 앞에서도 안 봤듯이 여기서도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먼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각각의 유의 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둘 다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면 매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분석을 또 종료하면 되고요. 만약 3단계 결과인 모형 2에서 이 독립변수는 유의 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서 유의하지 않은데 매개변수의 유의 확률은 0.05 미만으로 나타났다면 완전 매개 효과가 있다고 명명합니다. 반면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유의 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타났다면 2단계의 결과와 그리고 3단계의 결과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자, 2단계, 이 모형 1에서 나타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영향, 이 표준화 개수의 베타값보다 이 매개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 이 표준화 개수 베타값이 2단계보다 감소했다면, 값이 줄었다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반대로 3단계의 표준화 개수 베타값이 2단계의 표준화 개수 베타값보다 크다면 여기서도 매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완전 매개 효과란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매개변수가 투입됨으로써 독립변수의 영향은 사라지고 매개변수만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전 매개 효과라고 하고요. 부분 매개 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매개변수의 투입으로 인해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동시에 매개변수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분 매개 효과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바론과 케니가 이 제시한 매개 효과 검증 방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2단계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면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데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고 매개변수만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면 완전 매개 효과이고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둘 다 유의한데 2단계의 독립변수 이 표준화 개수 베타보다 3단계의 독립변수인 이 표준화 개수 베타 값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부분 매개 효과인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매개 검증 효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지난 시간부터 요인 분석, 신뢰도 측정, 그리고 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 매개 검증 효과까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SPSS 파일을 열어서 하나씩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보여지는 면들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논스남 영상을 조금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보시면 주는 화면보다 이분이 하는 영상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영상으로 많이 대체를 했는데요. 논문을 쓰시면서 통계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유튜브를 좀 들어오셔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매개 변수 회귀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조절 효과도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논문을 많이 봤었거든요. 이 도서를 많이 봤었거든요. 한 번에 통과하는 논문이라고 해서 한빛 아카데미에서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보면서 논문을 어떻게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전략들이 조금 작성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혹시나 논문 작성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막연하다 하신 분들은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옆쪽에 보시면 한 번에 통과하는 논문 SPSS 결과표 작성과 해석 방법, 저도 요거를 좀 보면서 많이 논문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영상 강의를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SPSS에 대해서 조금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강의가 시작된 게 4, 5주차가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논문 이제 어느 정도 무엇을 할지에 대한 키워드가 만들어졌고 이제 연구 모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다른 연구와의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과제란에 좀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